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들어보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글쎄 뭐 훈수를 두기가 정말 어려우십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의 여야 그리고 용산의 현 주소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이번 결과가 참 뼈아픕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문제보다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있다. 뭐 애써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참패였다. 예. 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왜 그 뻔한 소리를 일찍이 못하느냐. 근데 일찍이 할 수가 없었죠. 예. 선거판에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표차로 질 거라고까지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0% 넘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도층, 중산층 2030 네. 여기에 모두 져버렸습니다. 이게 특히 마곡지구, 그러니까 가양일동과 방화일동에서도 패배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인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뼈아픈 거죠.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52대 47로 강세에서 밀렸는데도 마곡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곡에서도 이번에, 신도시인 마곡에서도 이번에 밀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중산층들, 신중산층 그룹에서 소외를 받았다. 그 왜 그러냐? 제가 키워드 3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절박, 하나는 오만, 하나는 감동.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박하지 않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상하게도 대선 이후에 민주당에 절대 우위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늘 밀리면서도 네. 이상하게 힘센 골리앗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한때는 180석, 지금 168석을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당인데도 마치 다윗처럼 힘없는 다윗처럼 보인다. 언더독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국민의힘을 보면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반면 오만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아주 오만해 보이는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이번에 사실 세 분 개각 명단 중에 마지막까지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있었던 바로 김행 후보자입니다. 네. 김행 후보자의 여러 처신들, 특히 동원에 있어서 어떤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네. 동원에 있어서 깨끗한 해명을 못 하는데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오기 싸움을 벌이듯이 네.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후보인 김태우 후보도 가령 당신 때문에 이 선거 비용 40한 5억을 더 쓰는 것 아니냐. 원인 제공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아주 우스개 삼아. 애교 발언 나오고. 애교로 예. 봐달라는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거당적으로 얘기에 뛰어들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안철수, 나경원 두 지원자를 파견을 하면서 마치 거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소위 스타 정치인 그죠? 제가 이 네. 두 분이 들으면 참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안철수, 나경원 다 땡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산뜻하지도 않고 감동을 예. 주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다만 당에서는 엄청난 중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 중진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진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흡입력이 있는 감동을 주는 분들이 아니다.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령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 대표로서 언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이 역시 영선의 의원을 지내지도 못한 분인데도 산뜻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다 때묻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뭔가 전략에서 엄청난 미스를 했다. 네. 이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 감동 주지 못한 것은 개각 명단도 그렇고 이번에 후보를 그대로 만연히 이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 받은 예. 김태우 후보자를 예. 곧장 사면 복권을 시켜서 후보를 내놓은 것 자체도 네. 대중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저러느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처절하게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연설을 한 거예요. 예. 그 처절한 모습이 다윗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예. 비록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사법 리스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이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거, 네. 수없는 범죄 일루대에 있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코너에 몰려있는 예.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전략에서 졌고 네. 또 전술에서도 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 험지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강서가 험지가 맞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험지 메이커, 험지를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실제로 강서구 보면은 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삼선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한 곳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 변호사님. 험지론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여러 자료들이 신문에 네, 다 네. 나왔어요. 그 쭉 찾아보니까 험지는커녕 아주 그 교차적으로 예. 이 승패를 주고받는 지역이 아니냐.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성태 의원이 삼선을 한 지역이고 네. 거기에다가 바로 이게 그 직전 선거에서 물론 이재명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2대 47로 이긴 지역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이긴 그 동이 꽤 많아요. 특히 마곡에서는 이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태우 후보와 김승현 후보가 붙었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51.3%대 48.7%로 김태우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붙었던 지난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화곡 8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세훈 후보가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게 호남 인구와 충청 인구를 합해서 한 60%가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강서구가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 30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 젊은 그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네. 지역인데 그는 마치 여기에는 승패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독특하게 친민주당 지역이 아니다. 네. 뭐 호남 인구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뭐 6대4 정도로 늘 이겨버리는 그런 지역은 절대 아니었다. 네. 오세훈 또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태우가 이 앞에서 직접 이겼던 선거였다. 예, 예. 선거를 치른 지역이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 지역에서 져버린 겁니다. 전 지역에서 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일 수도 지고 제수일 수도 지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 말은요 당사자들이 들으면 깨달을 겁니다. 네. 오만했습니다. 네, 후보도 알겠습니다. 오만했고 당도 오만했고 예. 그리고 선거 전략을 짜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오만했다.